오늘은 어, 발전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의 주제 중 하나도 또 예민한 사람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민한 사람의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상황이니까 본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내가 주어진 상황을 100% 인정해버리고 거기에 순응해버리면 스트레스는 잘 안 받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길이죠. 길인데 이 길은 발전과 이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요 길은 발전과 이어져 있지는 않고요. 포기, 수능 이런 거랑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편해. 그 말도 맞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발전에 대한 거를 모토로 계속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거를 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민하면서 이런 발전적인 성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발전적이라는 거는 현재 자신에게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는 걸 인식을 잘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면 저기 사람들이 저 친구한테 인사해 주는데 왜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해줄까?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하고 내 친구한테 인사를 잘 해주더라.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내가 인생이 너무 사납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저 사람도 나에게 인사를 하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저 사람한테 들켰나? 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너무 소극적인가? 내가 너무 부자연스러운가? 내가 너무 어색한가? 이런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왜 현재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나랑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막 재산이 엄청나게 많고 어... 일에 대한 걱정 안 하고 사는데, 또는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내 동기는 병원이 벌써 엄청 크고 직원들이 여러 명 쓰고 있고 자기는 맨날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뭐 이러는 게 있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무슨 문제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그 친구랑 나랑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편하긴 해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편하긴 한데 내가 그 친구처럼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친구랑 나랑 뭐가 차이가 나는가, 그 다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보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죠. 시도를 하면 당연히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기분이 나쁘다,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받죠. 왜 저 친구한테 인사하는데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여기서 원래 그렇다가 아니라 내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어, 그렇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발전적 인간들은 비교에 의해서 부족함을 다른 사람과 비교에 의해서 부족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비교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모든 게 다 비교의 대상입니다.
나는 왜 저 친구처럼 몸이 이렇게 강건하고 날씬하지 않을까? 나는 왜 저 친구처럼 공을 잘 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친구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친구처럼 사회성이 밝지 않을까? 이런 것들, 왜 다른 사람들처럼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내 내부에서 쌓이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내 내부에서 많이 쌓이게 되면 왜 난 저 친구처럼 건강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부에서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그런 영역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보는 것마다 다 비교의 대상이 되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발전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난 더 나아지고 싶어. 더 나아지고 싶고, 근데 지금 스트레스는 너무 힘들어. 내가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내 삶을 포기할 만큼 스트레스가 힘들다. 우울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음, 포기, 선택적 포기, 내지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만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 이론이 그런 겁니다. 대부분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만 좀 바꾸겠다. 음. 근데 그 하나도 잘 안 바뀌죠, 사실. 그 하나만 바꾸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하나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너무 그러니까 어차피 다 못 바꾸요. 다 바꾸지는 못해요. 나는 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난 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어떤 작은 부분 하나만 내한테서 가장 절실한 거 하나만 요렇게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는 거죠. 어릴 때는 자기가 어리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갖추고 있는 게 한 개도 없으니까 이만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다 보니 자기가 이만큼 되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요만큼일 것 같아. 이제 어느 정도는 감이 오죠.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러면 여기서 조금 살을 더 붙이는 정도지 이거를 막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를 점점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받아들이는 영역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나 그 와중에 내가 요거는 좀 개선을 하고 싶다고 하는 발전의 끈을 놓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거는 잡고 있대. 그렇다. 두 번째로 비교에 의한 감사입니다. 비교에 의한 감사. 비교에 의해서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말은 진리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은 비교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데 뭐 내가 눈이 세 개고 팔다리가 네 개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조금 더 나아 있는 형태를 보게 되면 나보다 좀 더 유리한 형태나 더 앞선 형태 아니면 더 편리한 형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비교에 의해서 뭔가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근데 비교는 감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거죠. 불행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불행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 자, 예민하신 분들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아닐걸요? 경제적으로 못 살지 않을걸요? 내가 보는 다른 사람들보다 뚱뚱한가? 그렇지 않을걸요? 더 덜 건강한가? 정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운동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럴 확률이 높죠.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을까? 내 친구한테는 인사를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 친구를 한번 봐봐요. 혹시 되게 뚱뚱하진 않나요?
건강에 되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나요? 아니면 나보다 가난하진 않나요? 나보다 환경이 더 나쁘진 않나요? 뭔가 한계는 걸릴 거예요. 뭔가 한계는 걸릴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뭔가 한계는 걸릴 거예요. 뭐 모든 게 완벽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고 내부 속사정은 모르죠. 그러니까 비교에 의한 불행의 시작도 맞지만 비교에 의한 감사의 시작도 맞습니다. 내가 부족 부분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보고 아 나는 무언가가 더 낫다. 무언가가 저 친구보다 지금 현재 더 나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뭐 한국에 태어나 있고 송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니까 뭐 송도 막 뭐 완전 최첨단 미래 도시 송도 뭐 이런 거 있더만요. 아프리카 같은 낙후된 도시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저를 보고 있다면 저 뭐 이쪽에 송도를 보고 있다면 아, 나 저런 데서 살기만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쥐리히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여기도 굉장히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다른 데랑 대비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상기하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불행한 거는, 내가 부족한 거는 직관적으로 보고 바로 내 감정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내가 불행한 거에 대해서는 팍 와닿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은 지금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감정이랑 연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당연히 그런 거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만족하기가 어렵죠. 근데 내가 불행을 느낄 때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뇌의 사고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 그래, 그래. 저 사람들 왜 내한테 인사해야 되는 입장일까? 내가 원장이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적어도 그런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맞든 아니든 간에. 그게 맞든 아니든 간에 뭐 대부분 맞을 거고 억지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뭐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그 내부에서 감사에 대한 프로토콜을 비교 불행이 발생하는 순간에 뇌가 역작용을 해서 감사의 프로토콜로 강제적으로 계속 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기죠. 감사할 일이 자꾸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흘러갈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조금씩 담을 쌓아 나가야 된다는 사실도 맞지만 그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그거를 다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죄를 짓거나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진 삶을 위해서 사는 거는 지금에다가 플러스 보너스인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지금 적어도 우리 나이쯤 됐다면 말이죠. 어린 나이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나이 좀 됐다면 그런 것들이죠.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그럼 정말로 죽습니다. 매우 힘들어요. 매우 힘들어.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바꿔 나간다는 건 보너스. 제가 너무 감동 깊게 읽은 책, 제가 너무 감동 깊게 읽은 책,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군주론의 핵심은 뭐 이제 자국군을 양성하고 용병을 쓰지 말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지만 마키아벨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은 비르투스랑 포르투나예요. 비르투스랑 포르투나. 포르투나는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뭐를 던질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건 포르투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르투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운명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얼마만큼 담을 쌓아 올릴 것이냐.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나는 건 내 의지가 아니죠. 그렇지만 홍수가 났을 때 내가 담을 쌓아 올려놨다면, 뚝을 만들어놨다면, 제방시설을 만들어놨다면 그 홍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비르투스인데 그런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포르투나랑 비르투스에서 그 비르투스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게 계속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거고 모든 제방을 다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예민하고 힘든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약간 거울을 삼아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무던한 성격인 사람들에게는 오늘 제 얘기가 독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좀 받아가면서. 근데 너무 예민한 사람들, 스트레스가 삶을 너무 짓누르고 있는 사람들, 약까지 먹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제 얘기가 그래도 득이 될 겁니다.